네, 교육신당 이주영입니다. 혹시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두 분 중에 시설 아동과 긴 시간 얘기 나눠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긴 시간은 뭐 못했고 없으시죠? 예, 몇 번 혹시 방문은 해서 방문은 얘기는 하셨고요. 했고, 네. 혹시 학대 아동을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때 세종에 있어서 학대 피해 쉼터인가 거기 한번 가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말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고 좀 어려워하죠. 예, 저도 응급실에 있을 때만 학대 아동을 봤는데 학대 아동들이 나타나는 게 응급실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평소에 병원도 잘 못 오기 때문에. 근데 그때 생각한 거는 그 아이들의 손에 참 뭐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보살펴줄 부모가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기들의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지자체로 이양됐던 사업 중에 시설 사업 예산 중에서 정신장애 노인까지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동거주시설은 아직도 지자체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게 지방자치로 이양이 되어 있고 정부가 권고만 하는 상황이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확보는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거를 봤더니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첫 번째 보면 그 중앙정부가 기여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한 16% 정도로 대충 추산이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체계 관련 유지하는 데 드는 예산이거나 보호 종료 아동 지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인 예산 기여도는 한 8%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전체 대상 지원에서 40% 넘는 경우는 학대 아동이라던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그리고 89%가 보호자가 있는 기초수급 가구 아동의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돈을 없는 상황에서 쓰는데 과연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는가, 혹은 이슈가 되거나 표가 되는 곳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면 다음 볼까요? 정부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과 같이 본인이 표 하나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에게는 돈을 쓰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 정부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학대 아동이 사망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취약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부분에 좀 더 지원이 가야 하지 않겠나. 네. 전 슬라이드가 지금 제가 넘어갔는데 지자체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 공고안이 있기는 한데 가정입학 양육비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게 돼 있고요. 대학 진학자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공고안을 따로 있는 지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을 생각했을 때 또 대졸자와 고졸자의 취업 차이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그쪽 분에 대해서는 정부이 좀 출연을 하셔서 채워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예, 이제 국가의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방법이 이제 또 예상 질의 때 주신 국고 보조 전환도 또 있지만은 또 지방 이양 사업을 또 하면서도 또 다른 아까 시설 같은 것들을 더 보조율을 높여가지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